반갑습니다. 바른약입니다. 오늘은 알파리포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워낙 효과가 좋은 성분이라 저도 현재 복용 중인 영양제인데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오늘은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하는지 제품 중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알파리포산 자체가 대사성 질환에 연관돼 있다 보니 혈당과 혈중 지질농도, 콜레스테롤 그리고 식욕에 관련된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보더라도 공복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 중성지방도 내려갑니다. 이런 논문을 비롯하여 꽤 많은 논문들에서 알파리포산을 먹으면 체중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실제로 제가 먹어보니 살이 확 빠지진 않지만 식욕은 꽤나 많이 줄어듭니다. 알파리포산은 치옥트산이라 불리는 성분으로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주로 사용됩니다. 당뇨에 걸리게 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또한 최종 당화 생성물이라는 당 독소가 생겨 신경을 공격하고 죽이죠. 이로 인하여 신경병증, 즉 찌릿찌릿한다던가 둔감해진다던가 아프다던가 신경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는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치료하는데 알파리포산이 사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직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으로 다루는 건데요.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 혈당 관리에 조금 신경 쓰셔야 하는 분들 알파리포산을 1순위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효과가 꽤 강하기에 혈당이 떨어져 저혈당이 간혹 올 수 있으니 조절이 심하게 안 되는 분들은 매일 드시지 마시고 2, 3일에 한 번씩 드셔야 합니다. 추천 제품은 이렇게 R-리포익 액시드로 된 제품이 좋은데요. 240과 200이 있으니 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은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가시면 되시고요.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는데 예방적으로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일반적인 600짜리로 가시면 됩니다. 이 알파리포산 600mg짜리는 알파리포산이 600mg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는 그대로가 들어가 있어요. 알파리포산 구성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R-알파리포산과 S-알파리포산이 있는데요. 이 두 개는 정확하게 50대 50으로 섞여 있습니다. 이 둘은 뭐 똑같아 보이지만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로 왼손과 오른손처럼 똑같이 생겼지만 완전히 같지 않은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말은 600mg의 알파리포산을 섭취하게 되면 왼쪽 녀석도 300mg이고 오른쪽 녀석도 300mg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중 왼쪽 알파-리포익 액시드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뭔가 제가 추천한 게 이상하게 보이긴 하죠. 이렇게 240mg이랑 200mg짜리를 추천한다고 했는데요. 가격과 함량을 자세히 놓고 보면 일반 알파리포산 600mg 전체에는 R-알파리포산이 300mg이 들어가 있는데 가격은 개당 246원이고 얘는 R-알파리포산만 240mg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가격이 개당 775원입니다. 아니 무슨 이런 제품을 추천할 수 있지? 드디어 이상해져 버렸나 이렇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들 수 있는 생각입니다. 가격이 3배 차이니까요. 그런데 가격 3배 차이를 넘어서 제가 보기엔 더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격 3배 차이를 넘어서 괜찮게 볼만한 부분이 오히려 많습니다. R-리포익 액시드와 알파리포산 일단 효과 비교부터 해볼까요? 이 논문을 보면 같은 양의 R-리포산과 S-리포산을 먹었을 때 이렇게 2배 가까이 효과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약이란 건 적게 먹어서 효과가 나타난다면 적게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으로 부작용 관점에서 알파리포산을 먹으면 당연히 혈당이 떨어지는 것 이외에도 황알러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심박수가 오른다든가 두드러기가 난다든가 저혈당과 유사하지만 결코 다른 부작용들이 있는데요. 애초에 황을 가지고 있기에 처리하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황이라는 게 몸속에서 제대로 활용되면 글루타치온이 되고 인슐린이 되고 몸에 좋은 성분들로 재사용되는데요. 항산화 사이클에서 보면 사이올 사이클에 해당하는 물질들이죠. 사이올이 그냥 황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라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우리가 보는 알파리포산도 리포에이트에 해당하기에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황들을 몸속에서 최종 처리할 때, 그러니까 배출해야 할 때 몰리브덴이 이용되는데요. 산화환원 효소의 조효소로 사용되는 이 미량 원소가 부족하게 되면 설파이트가 설페이트가 되지 못하고 몸에 쌓이게 됩니다. 아황성염에 대한 민감성은 쌕쌕거림, 가슴조임, 기침, 호흡곤란, 홍조, 가려움증, 두드러기, 눈과 손발의 부어오름, 두통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히라타병, IAS와 관련된 추측으로 인제대학교 병원에서도 우리나라 보고가 되었습니다. 특정 유전자가 있는 인종에서 많이 발현되는데요. 한국과 일본이 많습니다. 주된 보충제 중에서 알파리포산은 이러한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 해당합니다. 지금 부작용 관점에서 왜 R-리포산이 알파리포산보다 추천되는지에 대한 과정이니 그렇구나 이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약물들도 있고요. 이 몰리브덴 결핍에 의한 아항성염 민감성에 의한 현상인지 아니면 알파리포산에 의한 히라타병, IAS한 결과인지 알려면 몰리브덴이 충분해야 합니다. 하나는 없애야죠.
알파리포산을 보면 이렇게 황이 딱딱 박혀있죠. 이 황 때문에 그리고 독특한 구조로 인하여 알파리포산은 일반 황을 가진 구조체들보다 더 뛰어나게 우리 몸에서 작동하는데요. 저희가 쓰레기를 버릴 때 다 뜯어서 버려야 하잖아요. 일단 이것도 다 뜯어서 버려야 하니 다 뜯으면 황이 어느 정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알파리포산은 이렇게 일반 알파리포산 600짜리와 알리포익산 240 또는 200mg 저용량 활성 버전이 있습니다. 이 둘은 효과가 비슷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몸에 들어오면 왼쪽에는 2배 이상의 황이 몸에서 처리가 필요합니다. 몰리브덴은 미량 원소인데요. 몸속에 아주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따로 보충해주거나 몰리브덴이 음식에도 들어가 있으니 몰리브덴이 풍부한 식단을 하지 않으면 몰리브덴은 쉽게 고갈되고 쌕쌕거린 가슴조인 기침, 호흡곤란, 홍조, 가려움증, 두드러기, 손발 부음 등이 또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젊은 분들 식사량도 많고 잘 버틸 수 있지만 이걸 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중장년층 그리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격이 한 3배 차이 나죠? 저 부작용이 꽤 껄끄럽습니다. 3분의 1만 먹어도 효과가 좋다면 가격이 3배. 사실 그럴 수 있다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중장년층 이상분들은 일반 알파리포산보다는 알리포산을 훨씬 더 추천드립니다. 몰리브덴은 산화환원 효소에 주로 사용되는데요. 여기 설파이트, 아황산염을 제외하고 나서도 알데히드 산화환원 효소에 사용됩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죠? 알코올에 관련된 효소입니다. 아세트알데히드가 알코올이 몸에서 독성을 나타내는 주된 원인입니다. 이걸 빠르게 제거하면 술에 강한 사람, 이걸 빠르게 제거 못하면 약한 사람이 되는 건데요. 술을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컨디션에 따라서 술이 잘 받는 날, 안 받는 날이 있죠. 그 컨디션이 효소 자체의 특성도 있지만 몰리브덴이 관련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컨디션이라는 게 몰리브덴이 몸에 적절히 있었을 때 효소 합성이 제대로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MSM, 이름에서부터 황이 있죠. 설포닐 메탄. 이런 제품들에는 몰리브덴이 아예 포함된 제품들도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는 아직 없지만요. 미량 원소와 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알고 계신다면 몸의 부작용이 최소화되게 영양제를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몰리브덴은 콩류와 견과류에 굉장히 많은데요. 질소 고정 세균에 몰리브덴이 없으면 작동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콩 농사에 몰리브덴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콩류에는 자동적으로 몰리브덴이 많은데요. 제 유튜브 댓글 중에서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MSM을 10g씩 드시는데 난 부작용이 없었다. 두유를 매일 6팩 드시는 분들.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 몰리브덴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몰리브덴을 따로 보충할 필요 없이 견과류만 조금, 콩만 조금 챙겨도 충분합니다. 이름 그대로 미량 원소니 아주 조금만 있어도 되거든요. 보충제를 꼭 사란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현재 존재하는데요. 오른쪽을 추천드린 이유는 이렇게 구구절절하죠. 자신의 나이와 금전적 상태 그리고 건강 상태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다르니 고려하셔서 고르길 바랍니다. 혹시 왼쪽을 드실 분들이라면은 견과류, 콩류를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드셔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셔도 충분하지만 더 응용하고자 하는 분들, 깊게 보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서 아주 조금만 더 다뤄보면 알파리포산은 이렇게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합니다. 베타산화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산화환원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죠. 이 그림을 보면 렉터스 알파리포산, 이게 바로 알알파리포산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ATP 생성을 촉진시키는 중간회로에 촉진 역할을 하고 세니스타 알파리포산은 억제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알알파리포산을 더 추천하기도 합니다. 미토콘드리아 내부에는 코엔자임 그리고 카르니틴을 포함하여 이런 물질들이 미토콘드리아 정상 기능에 도움이 되므로 이것들을 함께 드신다면 노화 예방에 좀 더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영양제를 조합하고 조율할 때 이 부분에 입각하여 설계한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알파리포산과 카르니틴을 함께 넣은 영양제도 있습니다.